오늘도 프리한 여자들의 OTT 프리토킹, OTT 터는 여자들의 자유수다. OTT 프리토킹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와이 이모입니다. 비밀보장에 김숙이 있다면 OTT 프리토킹에는 이분이 있습니다. 뚝딱이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네, 그리고 스미리도 인사해주세요. 네, 스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룰 콘텐츠가 나의 해방일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와이 이모인 저 최리복주, 그리고 오터녀의 김숙, 뚝딱이, 그리고 스미리가 함께 하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스포일러가 난무합니다. 대체로 스포일러가 많지만 그래도 저희가 예의상 폭탄급 스포일러에는 신호를 좀 드리기로 했어요. 띠로리! 네, 요런 사운드가 나갈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스포일러를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있더라고요. 저랑 같이 사는 박풀 고갱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해방일지 같은 드라마는 스포일러를 미리 알고 나니까 스릴감이 있다. 이런 평도 제가 들었거든요.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완주를 하고 이 방송을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예의상 엄청난 스포일러는 신호를 드리니까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띠로리! 요거 있잖아요. 이게 바하의 토카타와 푸카인가? 이런 거거든요. 정확한 명칭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그런 유명한 음악입니다. 그러면 저희 순서대로 저희 뚝딱이가 나의 해방일지 줄거리를 조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이야기는 경기도의 산포시에 사는 세 남매를 중심으로 경기도 산포시에 사는 사람들의 좀 남매 이야기가 중심으로 나오면서 그 남매가 구씨라는 어떤 의문의 남성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나의 해방일지, 각자의 이제 해방일지를 쓰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이 정도로 네,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훌륭한 요약인데요. 역시 제가 믿고 보는 우리 뚝딱이님.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크게 뭐 캐릭터랑 이 드라마만의 어떤 관전 포인트, 심쿵 포인트 같은 거, 그리고 뭐 다른 드라마의 차별점,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하고요. 빠질 수 없는 명대사, 그리고 여기에 주요한 어떤 키워드인, 여기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추앙, 그리고 환대, 나의 아저씨에서부터 이어지는 구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못다한 이야기들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캐릭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스미리님. 네. 일단 캐릭터가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하나하나가 다 자기 서사를 분명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러니까 뚝딱이가 요약해준 내용에 있는 삼남매랑 구씨 외의 인물들도 굉장히 강력한 등장인물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특별히 이게 분량에 따라서 주연과 조연 이렇게 나눈다기보다는 다 하나하나가 이입할 만한 인물들이어서 정말 섬세하고 조사를 많이 했겠다. 이 작가가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했어요. 그 캐릭터를 표현하는 것들이. 그리고 삼남매 캐릭터 중에서도 그 미정이 캐릭터가 사실 흔히 우리 대중문화에 서사의 주인공으로 잘 안 쓰는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인기 있는 미니 시리즈의 여자 주인공이라 하면 20대 초중반에 생생하고 발랄 활기 있는, 보기만 해도 에너지가 느껴지는 여성이고, 그리고 뭔가 어려움도 극복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다정하고 활기를 넣어주는 인물들이 주로 많이 등장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내 맞선을 제가 비교하는 예시로 자주 얘기를 했는데, 아는 맛이 맛있다? 뭐 이런 거? 뚝딱이가 그런 이야기가 많다고, 그러니까 아는 맛이 맛있다라고는 이제 평을 한다고 사람들도 하더라고요. 사실 그랬거든요. 이게 굉장히
뻔한 캐릭터의 뻔한 그 서사에 그리고 이제 대사나 그 다음 씬이 어떤 게 펼쳐지겠다라고 이제 나도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서 같이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클리셰 덩어리 드라마였는데도 되게 재밌었어요. 음,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 김세정이 인물한 그 이름을 까먹었네요. 좀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해가지고 인물이. 네. 그 캐릭터가 딱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드라마의 흥행의 어떤 정답 같은 그런 음, 캐릭터였거든요. 근데 그거랑 비교해봤을 때 미정이는 말도 없고 굉장히 좀 수수하고 표정도 뚱하고 그리고 어, 어, 늘 뭔가 심드렁해 있고 이게 뭐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리고 대사도 많지 않아. 어. 맞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랑 관계를 막 열심히 하는 친구도 아니고 사회에서도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작가한테 저는 고마웠다고 해야 되나? 정말 음, 일상에 누군가를 데려다 놓은 것 같은 사람이 주인공으로 이렇게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걸 보고 저도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었고 그 공감을 하는 것만큼 그 미정이의 그 나레이션과 몸짓에 따라서 나도 좀 이렇게 반주해봤다고 해야 되나? 어, 그 좀 그랬었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다른 캐릭터도 다 그 인상 깊었는데 저는 그 아빠 캐릭터도 음, 어려운 연기를 연기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연기를 너무 잘하고 정말 네, 그 말 없는 아버지, 또 일만 하는 아버지 그러면서도 가족들 단속하려는 그런 모습 같은 거 너무 잘 표현하셨고 네, 마지막에는 스포일러일 수도 있는데 그 약간 힘이 빠진 모습으로 맞아요. 나오시잖아요. 음, 그때의 변화를 너무 잘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발을, 와. 네, 그러니까 아빠가 그 기가 센 그 아빠의 모습을 약간 곱슬머리, 백발의 곱슬머리, 머리숱이 가득한 그렇게 등장을 하시는데 마지막 두 화, 세 화부터는 이제 머리를 짧게 깎으시고 뭔가 다 이렇게 기가 쏙 빠진 정말 그런 노인같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할아버지가 돼서 나오시는데 저런 표현도 참 잘했다.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보는 것 같은 음, 그런 맞아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네네. 저도 그 천호진이 연기한 염재호의 캐릭터가 너무 그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잘 표현했고, 대사도 없잖아요, 사실. 앞에는. 네. 대사도 없고, 막 이런데, 그냥, 그 사람 자체만으로 너무 연기가 되고, 여기 띠로리 하나 들어갈 건데, 엄마가 죽고 나서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 하나만으로도 이거는 뭐 작가나 연출의 힘이기도 하겠지만 배우의 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너무, 그리고 뭐 특별히 사고로 당하신 건지 아니면 무슨 풍이라도 맞으셨는지 이렇게 왼쪽 팔이 불편해서 이렇게 어색하게 못 쓰거든요, 왼쪽 팔을. 이렇게 뭐 음, 이렇게 올리고 계세요. 이제 그런 깨알 연기. 와, 풍인 것 진짜. 같아요. 네, 근데 이전만큼 일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되게 잘 보여주시고 음, 누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뚝딱이는 인상적인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였나요? 인상적인 캐릭터는 아무래도 저도 미정의 캐릭터가 그래도 말도 없고 항상 약간 초반에 좀 기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계속 등장하는 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재밌었고 그냥 저는 그 캐릭터보다는 경기도민의 음, 등장 음, 음. 그게 좀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좀 재밌었어요. 사실 저 이 드라마를 이제 어제 한 거를 아까 아침까지 이제 다 보고 그냥 드라마가 그렇게 저는 너무 재밌다 막 어떤 음, 인상적이다 이런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제일 재밌었던 거는 경기도민을 이렇게 보여주는 드라마가 있었나 싶은 거예요. 너무 이제 경기도민으로서 방역버스를 타는 사람으로서 저도 경기도민이 드라마에서 이제 등장하는 방식이 보통 이전에 그 유미의 세포들 같은 드라마에서도 아, 그 고양시가 나왔어요. 보통은 경기도 하면은 고양이나 이제 수원, 고양의 그 일산 신도시, 일기 신도시 아파트 해서 이제 정말 베드타운으로서만 이제 등장하는 거기서 아파트 단지에 사는 그 경기도민들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고양시에 또 이제 전원주택, 그래서 전원주택에 사는 경기도민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수원 화성에 이제 그런 골목길에 사는 그런 그쵸. 최우 사람들을 씨 나왔던 어, 드라마. 네네네. 네. 그런 약간 팬시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볼거리를 골목에 주는. 사는 네네 그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에서 그 보이는 경기도는 정말 제가 그냥 조금만 경기도 뭐 서울에서 한 10분, 20분만 버스 타고 나가면 볼 수 있는 그 외곽에 아무 의미 없는 풍경들.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막 아름답게 꾸며진 그런 외곽의 풍경이나 관광지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서울에서 서울 밖으로 길을 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그 외곽의 야산이랑 그런 들 같은데 그냥 정말 누가 저건 지금 주인이 있는 건지 누가 키우는 건지 잘 모르겠고 항상 그런데 보면은 폐공장 같은 게 꼭 있어요. 가다 보면 폐공장도 있고 타이어 싸게 팔아요. 이거나 그러니까 약간 미관상으로 별로 예쁘지 않거든요. 한 번도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 이 전원의 풍경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 한 번도 가져본 적 없고 도대체 저거는 누가 살까? 저 집을 왜 버려져 있을까? 왜 이렇게 폐공장이 이런 길에는 많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진짜로 딱 그런 베드타운이 아닌 경기도의 그 아파트로서 아파트에 안 사는 경기도민이 나온 게 맞아.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싱크대 공장이었다는 것이 그것이 너무 딱 그 주변에 있는 경기도 주변 풍경을 잘 그려낸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진짜 조사를 많이 했겠구나 좀 싶기도 했고 네 저는 좀 그 포인트가 좀 재밌었어요. 그 이도저도 아닌 그 이목이라고 표현하면 또 경기도민들이 또 열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경기도가 고향으로서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풍경의 시골 출신이거든요. 초중고를 다 그 미정인의 그 집 같은 동네에서 근데 우리 동네는 뭐 그때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열차가 바로 이어지지 않아 있지만 이제 미정인의 집은 그래도 걸어서 뭐 오래 걸어야 되지만 역까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긴 하잖아요. 뚝딱이가 표현한 그 관전한 삼포는 서울 중심의 삼포인 거야. 그 서울을 가기 위한 서울의 근교 그리고 아니면 길을 만들기 위한 아니 지나가다가 보이는 이도저도 아닌 그 지역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거기 살던 사람들한테는 나는 이미 여기 살고 있어. 이미 나는 오랫동안 여기서 밭농사도 지고 논농사도 지고 이렇게 작은 부업 같은 것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서울이 이제 확장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친범에서 들어온 그리고 서울로 다 이렇게 흡수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그 열차와 도로한테 침범받은 공간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작가나 혹은 그 연출이나 혹은 연출팀에 분명히 시골 사람이 있다. 시골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 감각을 너무 잘 표현을 해서 되게 좀 반갑더라고요. 저도 너무 반가웠어요. 그게 그 진짜로 이게 경기도 사는 사람 아니면은 이 한을 몰라요. 정말. 네. 저도 지금 경기도에서 계속 전전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런데 진짜로 다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거는 경기도의 그 일산 신도시의 아파트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기도 사람들은 항상 이제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신도시에서 가족이 다 같이 살고 출퇴근하러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밖에 없는데 아파트가 아닌 경기도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줬다는 게 좀 재밌었죠. 저같이 부산 도시 여자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서울이나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캐릭터들 중에서 가장 제가 좀 감정이입을 했던 사람은 염기정이에요. 이혜리 연기를 했는데 뭐냐면 일단 뭐 사랑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직진이잖아요. 개직진이잖아요. 사랑에 대해서도 개직진이기도 하고 이제는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노쇠한 몸으로 경기도를 출퇴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 서울 시내에 살지만 직장까지 갈아타고 하다 보니까 저도 길바닥에서 버리는 시간이 3시간 정도 되거든요. 이분도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느라고 서울 것들은 생생한데 자기는 빠르게 늙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음, 뭐 저는 그런 재밌다.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음,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이분의 그 피곤에 쩔어 있음, 힘듦,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동감이 되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동네 친구인 오두환 옆에 카페를 하고 축구 코치를 하는 오두환이 말을 시켜요. 그랬더니 말 시키지 마라. 대답하면 내가 집까지 못 걸어간다. 이 속도로 가야 집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뭐 집까지 갔을 때도 누가 좀 대신 좀 씻겨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동감이 많이 됐지만 뭐 사랑에 대한 태도 같은 게 왜 밀당을 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음, 것들도 되게 음,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저도 음, 저도 연애할 때 밀당을 왜 해야 되지? 그런 거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직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님 말고 뭐 이런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많이 동감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 제가 보니까 염창이 이민기가 또 경기도민에 대해서 그 얘기 아버지한테 처음 차 샀으면 좋겠다. 연애를 하려면, 전차가 연애를 하려면 키스를 어디서 하냐? 어,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기도민의 그런 많이 동감하지 않았을까? 혹시 뭐 이렇게 시골에 살지 않더라도 경기도민으로서 사는 분들은 많이 동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기정도 그런 얘기 한번 하거든요. 자기는 줄 서는 거 싫어한다고. 연기정이 하나? 누군지 모르겠네. 연기정 아니면 염창인데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은 줄 서는 거 싫어해가지고 식당 연기정 맞네요. 줄 서는데 싫다고 자기는 경기도 버스 줄 서 있는 것만 봐도 너무 싫어서 지하철 타고 다닌다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경기도민의 어떤 그런 정서 이런 거는 정말 잘 담아낸 것 같아요. 아, 저는 그것도 웃겼어요. 전철. 왜냐면 저는 1호선을 항상 타고 다녔거든요. 1호선을 항상 타고 다녔기 응. 때문에 1호선은 지상철이에요. 지상철. 어, 나도 웃겼어 그거 전철. 아, 그래서 왜 전철이라고 하면 안 되지? 왜 어, 그랬는데 어. 1호선은 정말로 그 쭉 지상철이다가 청량리에서부터 이제 지하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거의 저는 경기 북부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경기 북부에서 타면 근 1시간은 지상을 왜 자꾸 그러니까 전철이라고 하세요라고 말했던 캐릭터가 이빨 하나하나에도 못됐음, 못됐음이라고 쓰여져 있다는 그 염기정의 회사 동료 예. 있잖아요. 네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진짜 지상이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 이빨 하나에도 못됐음 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상하게 우리 염창이가 그 편의점 관리하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직업이 있는지도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요. 난 너무 몰랐어. 그래갖고, 너무 이거 주변에 조사를 안 많이 했구나. 계셔가지고. 당연히 있겠지. 있는데 그거를 아예 몰랐고, 근데 그 옆에 앉아있는 정아름이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말 너무 많고, 예, 예. 재수 없고, 부잣집 딸이고, 이런 분. 정아름 정도는 남자 캐릭터도 해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너무 이게 좀 그렇더라고. 너무 이게 약간 그 밉살스러운 캐릭터를 저도 여성들이, 약간 좀 그런 게 그게 좀 있었어요. 아쉽더라고. 예. 아니, 음, 근데 좀 이렇게 균형이 나름 있는 게, 음. 미정인의 팀장은 남자잖아요. 태준호, 예.
그리고 골고루 배분한 것 같다. 근데 또 근데 저도 좀 음. 약간 그 의견에 동의하는데, 이 민폐 캐릭터를 꼭 다 이제 민폐, 여자로 한 게 정아름 캐릭터도 그렇고, 그리고 기정이가 또 이제 이기호 극중 이름이 뭐였죠? 이기우가 태훈인가? 태훈. 박진우? 응. 누구지? 저 그 태우. 태훈. 태훈이랑 연애를 하는데, 어, 태훈은 애를 키우는 것도 이제 고모들이 둘 다 결혼을 안 하고 그러면 애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너는 그럼 연애를 해라. 애들도 맞아. 이제 고모들이 키우는 상황에서 또 그중에 악역은 또 이제 둘째 고모가 하게 맞아.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태우는 너무 그 여자들 간의 싸움에서 빠져 있는 거죠. 쏙 빠져 있고, 심지어 딸도 있고 고모들도 있고 기정도 있고, 서로 관계가 되게 굉장히 불편하고, 이 관계가 되게 긴장 관계인데, 그 긴장 속에서 태우는 아예 의견 없음. 맞아. 그림자처럼 이제 뒤쪽으로 싹 빠져 있고, 그 갈등 관계는 이제 여자들끼리 형성하고, 또 미정이도 그 팀장님이 남자긴 하지만 그 팀장이랑 이제 바람피는 한수지. 여자, 그 여자랑 결국에 또 싸우는 거는 또 그 여자랑 싸우게 그러니까 나도 만들고. 그거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 개싸움. 이게 그리고 나의 아저씨에서도 그 초반에 아이를 괴롭히는 여자가 맞아. 맞아. 그분도 이제 사내의 유부남과 연애를 하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막 비열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게 왜 그 여성분들한테만 그런 거를 씌워 놓을까? 그리고 너무 여기에서 드러나는 그 여자 캐릭터들이 좀 너무, 저는 좀 약간 불편한 게 좀 있긴 했어요. 저도 약간 그래서 약간 불편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 작가이다 보니까 본인이 만난 그룹에서 여성이 더 많았으니까 또 밉살 캐릭터도 여성을 더 많이 알지 않았나. 이렇게 묘사하기가 더 쉽지 않았나 이렇게 포장해보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왜냐면 약간 우리가 포장이 별로 안 되는 게, 그 찬혁이도 저 아직 좀 쌓인 게 있어가지고, 찬혁이랑 그 여자 찬혁이랑 통화할 때도 그 여자친구 선배랑 또 미정이가 또 싸우게 되고, 맞아. 그리고 또 현아는 여기서 또 막 하나 너무 그동안에 답습해왔던 그 여성 캐릭터 막 성모 마리하면서 창녀의 롤을 가진 역할로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엄마는 또 밥하다가 죽어요, 맞아. 마지막에. 이게 띠로리 들어가. 어찌됐건 이거를 이제 이 죽음을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어쨌든 마지막까지 했던 거는 압력밥솥에 밥을 안 치다가 너무 이제 갑자기 죽는 거로 나와서, 여성 캐릭터들에 대한 너무 좀 뭐랄까, 그러니까 어떤 이 드라마를 특별하게 만들고 싶고, 이 드라마 안에 있는 다른 기정이나 미정 같은 캐릭터를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던 건 알겠는데, 근데 그러면서 자꾸 이제 부시도 미정이랑 이제 뭐 마지막에 마지막 거의 다다라서 막 둘이 얘기할 때, 너 왜 이렇게 지겨운 다른 여자들처럼 얘기하냐 너, 이러면서 약간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방식, 그 둘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여자와 달라. 일반의 그냥 다른 여자들을 너무 폄하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게 되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들이 그냥 왜 지겨운 여자들이면 안 되지? 그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런 식으로 이 드라마에서 그렇게 소환돼가지고 욕을 먹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너무 이것 또한 너무 그동안에 그냥 이 드라마의 특별함을 위해서 말하자면은 그 아까 사내말씀 같이 이제 발랄하고 어떤 여주인공이 갖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태도들에 대한 비난을 너무 이 드라마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게 조금 약간 불편했어요. 꼭 그렇게 다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욕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이들을 특별하게 만들면 되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제가 해방일지를 보면서 메모한 것 중에 누구나 자신이 특별한 구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메모를 했는데요. 이게 뭐 지겨운 여자들, 뭐 지겨운 남자들, 다른 지겨운 여자들, 다른 지겨운 남자들,
대한 폄하라기보다는 두 사람도 되게 평범한데 특별하게 만드는 게 이 드라마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드라마의 평범한 주인공들을 보면서 그 주인공들이 나갔고 그들을 통해서 나도 특별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나도 특별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구씨에게 미정이가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미정이에게 구씨가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누군가는 나의 특별함을 알아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같이 녹음할 때 못다한 말이 생각이 나서 따로 녹음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극사실 판타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다른 캐릭터들도 마찬가지로 엄마 캐릭터, 아버지 캐릭터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런 시골집에서 주말에는 농사를 도우면서 주중에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집이 얼마나 많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그런 구성 자체를 그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보여주는 그런 부장적인 그런 모습을 그리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거고, 저도 음, 네. 저도 그 엄마의 죽음, 그러니까 엄마가 진짜 밥상 차리다가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뭐지 그런 인물을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저는 르뽀에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게, 예, 르뽀에 가깝다. 이제 거의 뭐 그래서 현실 이제 고증에 가까운 이제 그 장면들, 그 캐릭터라고 좀 생각을 했고, 예. 현아도 저는 현아가 마지막 16화에서 너무 창희에 의해서 많이 그 현아 너는 어떤 사람이야라고 창희가 읊어대잖아요. 헤어지기 전에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저는 현아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점이 좋았냐면 미정이한테 너무 좋은 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이제 다들 미정이한테 너는 뭐 이렇게 말이 없고 너는 답답하고 너는 막 이렇게 미정이를 다 뭔가 계도시키려고 하는 교정하려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현아는 안 그래요. 그리고 음, 현아는 제가 오늘 1, 2회를 제가 처음에 볼 때는 너무 지루해서 이렇게 띄엄띄엄 봤다가 오늘 다시 봤는데 그 1, 2회쯤에서 이제 그 현아가 처음 등장할 때가 생일 파티, 현아 생일 파티를 하는 장면인데 거기서 이제 미정이는 현아를 너무 좋아해. 막 진짜 막 사랑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맞아. 추앙. 서로를 바라보고 이렇게 그래서 막 굉장히 깊은 우정까지도 잘 표현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약간 술에 취한 듯한 이 장면 연출 안에서 주고받는 대화가 뭐냐면 언니 나는 언니가 되고 싶어 라고 이제 음, 미정이가 다음에 태어나면 언니가 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고 현아는 나는 네가 말로 사람을 홀리겠다는 의지가 없어서 좋아. 이거 제가 좀 음, 써놨어요. 음,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나는 네가 말이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나는 너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음, 그 미정이가 나는 다시 태어나면 언니로 태어나고 싶어라고 하면 이제 현아는 아마 그 내가 예전에 너 같은 애였는데 그래서 지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음, 아마 다음 생에는 또 다시 너같이 단정하게 살고 싶을 수도 있어. 라고 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음, 이심전심으로 마치 그 진짜 그 미정과 현아야말로 서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붙었을 때 완벽해질 것 같은 반쪽처럼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존재가 식구나 애인이 아니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언니라는 존재들로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다시 좀 1, 2화에서의 현아를 다시 봤고 저도 그런 그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가 또 생각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좀 좋은 언니가 아, 있네.
그래서 아무튼 근데 마지막에 막 찬이가 괜히 구구절절 막 너는 어떤 애여서 뭐 헤어져서 나는 괜찮아 이제 그 찬이의 그 성장 지점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현아를 이용을 하는데 그건 좀 아쉽긴 했지만 네, 현아는 너무 좋은 언니다. 미정이한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캐릭터 얘기하면 구씨를 지금 빼놓고 그래 있는데 9시만 빼고 다 얘기했어. 구씨 14회 때 처음 이름이 나오죠. 그 전에 핸드폰으로 통화할 때 현진이 형인가? 그분하고 통화할 때 이름이 한번 나오긴 하는데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구자경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 구씨 어떻게 보셨나요? 예, 다 이제 9시 열풍이에요. 그 25, 21에 남주혁한테 이제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 이젠 9시로 모두 갈아탔다. 내가 그렇다. 그 인스타도 25, 21, 25 맞나요? 드라마 제목이? 21? 25, 21. 25, 21. 거기서도 남주혁 인스타를 팔로우하다가 이제 지금은 남주혁을 끊고 이제 구씨로 이제 갈아탔는데 사람들이 다 난리더라고요. 그 구씨가 입을 떼는 순간부터 다들 구며들어가지고 아, 막 또 그렇구나. 구며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또 이제 페이스북에 막 광고 같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구씨 얘기를 도배되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예. 그리고 동시에 구씨 너무 발음 안 좋다. 아니, 나도 그것 때문에 되게 구씨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어색한 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구씨가 박 사장 자기 와이프인지 아니면 옛날 여친? 여친? 애인? 애인? 백사장, 애인의, 백사장. 어? 백사장. 백사장. 백사장이군요. 백사장 찾아가잖아요. 찾아갔을 때 얘가 신문을 갑자기 읽어요. 너무 웃긴 거야. 신문을 막 읽으니까 뭐 하는 거야? 이랬더니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말이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말을 할 때 너무 어색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파트너가 말이 없어. 그래서 이거 뭐 지금 연기 어색한 거 변명하는 거야? 막 얘기하다가. 아, 그랬어? 대사하는 거 어색한 거, 이래서 저렇게 했구나. 그러면,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어색하게 내가 느껴졌나? 왜냐면 박수를 쳤잖아, 난 그 장면에서. 아, 그래. 포인트가 그랬구나. 저는 그랬어요, 그때. 사실 너무 비현실적인 캐릭터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분이 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유머로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게. 그래서 막 최근에도 그러니까 마지막 회에서 염기정이 너한테 너 감기 한 번 안 걸리게 해달라. 숙취 없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 뭐 비슷한 걸 했다라고 했더니 감기는 한 번도 안 걸렸어. 라고 그게 왜 이렇게 웃겨 나는?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약간 이 심각한 장면에서 웃기는 쌤한테는 웃기다라는 게 코미디라는 의미로 웃기다는 맞아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봉준호의 유머 같다. 삑사리의 유머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웃겼어요. 이상하게 구씨는 저는 백사장 찾아갔을 때도 삼시가 싱크대 바꿔야 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삼식이가 저 개명했습니다라고 하는데 너무 웃긴 거야 나는. 그 시절 쌤한테만 좀 많이 웃긴 거 아니에요? 저만 웃긴가요? 뚝딱이는 안 웃겼어요 혹시? 죄송합니다. 저는 미안합니다. 저만 좀 포인트를 빠져나왔고. 근데 구씨가 14회 때 연미정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다짜고짜 1시간 내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를 냈거든요. 저는 미친 거 아니야? 뭐 쥐가 뭔데 1시간 안에 나오라고 그래. 그래서 화를 내면서 그래 나라도 나가지. 나는 받는 여자니까. 받는 여자 여러분 알죠? 받는 여자가 뭔가요? 뚝딱이님. 받는 여자가 너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여자 뚝딱이는 싫어할 줄 알았어.
뭐야 저거 이러면서 그래서 저 기정이 캐릭터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왜 저래? 받는 여자가 뭐야? 지금 저게 무슨 대사야? 나 이해를 못하겠네. 저 받는 여자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듣는 순간 너무 싫더라고요. 이게 뭐야? 왜 이런 대사가 왜 필요하지? 그랬는데 이건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그러고 너무 싫다 이러고 지나갔기 때문에. 네. 네, 아, 좋아하지는 저는 그 받는 여자가 어떤 그 희생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자기 사랑은 분명하게 지켜내는 사람으로 이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씨도 최리는 그 1시간 안에 나오라고 한 게 싫다라고 했지만 저는 이게 진짜 너 1시간 안에 안 나오면 진짜 네, 혼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니고. 1시간이란 건 빨리 보자라는 의미잖아요. 빨리 보자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얘가 나올 것 같아. 왜냐면 우리 마음 지금 같은 거를 저는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너무 영혼의 불쑥하니까. 연결. 아니 그리고 아니 근데 구씨는 미정이가 추앙받고 있잖아. 미정이가 삼포에 있으면 어쩌려고요? 삼포에 있으면 그러면은 1시간 뭐 반 2 넘게 시간을 걸릴 기다리겠지. 예. 그러니까 그 1시간이 그거야. 나는 추앙받는 사람, 이 사람은 나를 추앙해. 이 자신감이야. 그리고 우리 서로 추앙하고 있어라는 그게 있으니까 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다른 안부나 다른 신변을 묻지 않고 빨리 보자라는 말 자체가 이 사람 아직 나를 사랑하고 있을 거고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해라는 그 표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고 그 받는 여자도 어떤 사랑의 수동적인 게 아니고 내 사랑에 굉장히 능동적이고 책임지는 그런 여성으로 저는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마리아가 좋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좋다. 네,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받는 여자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이 잘려 나갔을 때 그 목을 치마에 받는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스미리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면,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 같고, 저도 사실. 근데 그런 비유가 꼭 필요했을까요? 어떤 여성의 되게 주체적이고 끝없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꼭 장수의 그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를 이제 받아내는 여자라는 표현을 굳이 작가가 쓴 이유가 뭘까? 그냥 그 생각이 저는 좀 왜 이렇게 썼을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너무 싫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왜 이 작가는 그걸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 말로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어떨 때 나오는지 그 순서가 잘 모르겠는데, 염기장이. 신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무슨 신화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첫 회를 보면서, 처음에 1, 2회를 보면서 조금 이상했던 거는, 이렇게 모든 여성들이 연애나 사랑을 갈구하는 건 아닌데, 연미정은 누군가를 계속 좀 갈구하는 여성들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여성이 주인공인 드라마인 거예요. 그런 거 같고, 그랬을 때 연미정이 아니고 염기정이 처음에 첫 회에, 저도 오늘 첫 회를 좀 다시 돌려봤는데, 첫 회에 자기는 아무나 사랑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며, 그래서 약간 그 표현이 왜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표현을 가지고 마지막 회에 장미꽃으로, 간장종지에 담긴 장미꽃으로 마무리할 때는, 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구나. 그게 되게 좀 감탄했어요. 저는 저도 오늘 1, 2화 보면서 기정이가 아무나 사랑할 거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잖아요. 이제 마음을 먹잖아. 근데 여기서 아무나가, 근데 이 말에서 중요한 거는 아무나가 아니야. 목적어 아무나가 아니고 사랑할 거다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할 거야를 강조하기 위한 부사예요. 이게 아무나가 목적어가 아니고 부사로 표현된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어떤 사람인지 따지지 않고 나는 사랑에 좀 나를 던져보겠다 혹은 나는 사랑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나는 사랑을 열심히 할 거다 라는 어떤 자기 미션을 자기가 세우는 걸로 저는 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음, 이게 드라마가 그냥 모두가 다 연애하고 모두가 그 누군가를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랑을 음, 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드라마에서는 이 삼남매가 모두 그 사랑을 해가는 모습을 에서 좀 성장을 하잖아요. 음,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이 바뀌어, 나중에는. 그러면 그런 성장의 포인트를 그 사랑을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오늘 그 균형을 우리 같이 경도되어 있는 스미리와 체리복주의 또 균형을 뚝딱이가 맞춰주니까 정말 네네. 좋네요. 네. 캐릭터 얘기는 여기까지 했고, 관전 포인트, 심쿵 포인트, 차별점에 대해서는 일단 여주인공의 캐릭터가 아는 맛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를 스미리가 얘기를 해주시긴 했었고요. 근데 저는 이 드라마를 극사실 환타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랬을 때 제가 가장 좀 좋았던 포스터가 여러 가지 포스터가 되게 많더라고요. 나의 해방일지 포스터가 많은데 그중에 그 지하철에 낑겨 있는 삼남매가 있고 구시가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 지하철 플랫폼에서 찍은 거고 그 카피가 지겹게 평범해. 누가 음,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카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구원, 추앙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 연미정이 구시한테 왜 이렇게 매일 술 먹어? 그랬더니 구시가 그럼 뭐 해? 날 추앙해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돌려보진 않았지만 스미리는 돌려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추앙해라는 게 뭐라고 한 거야? 뭐, 이러면서. 그 무슨 말이야? 어, 그래서 저는 돌려보진 않고 그 다음 장면에서 구씨가 사전을 찾아봐요. 핸드폰으로 추앙이라는 말을 찾아보는데 음, 추앙을 두 사람이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랬을 때 요 추앙에 대해서도 지현아가 그 얘기를 해요. 구씨하고 누구지? 우리 연미정이 연애를 하기로 시작했다고 할 때 지현아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정이가 그 남자를 구해주고 싶었나 보다. 음, 라고 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이게 정확한 대사는 아닌데 이런 비슷한 대사가 있어서 음, 그래서 저는 나의 아저씨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아저씨가 서로를 구원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성균과 아이유가 이름이 뭐죠? 이지은인가? 지안이, 아, 지안이. 지은인데 거기 배우 이름은 이지은인가요? 이지은. 아, 이지은. 어, 어, 이지은. 이지안과 이름 뭐, 박부장인가? 이 사람 모르겠다. 아, 나의 아저씨. 그분이 서로를 구원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드라마가 지금 16회까지, 마지막이 16회인데, 아직 서로를 해방이 되지 않았어.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해방 중이다, 계속. 해방 중일 거고, 해방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를 좀 구원하는 드라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나의 아저씨는 확실히 서로를 구원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나의 해방일지는 되게 열린 결말로 가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작품성이나 이런 거를 좀 본다면 다른 인물 다른 인물들을 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했으면 14회 좀 그냥 끝났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좀 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미정이가 되게 다른 캐릭터나 이제 이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그 많이 집중하는 그 경기도민이란 거에 대해서 미정이는 가장 불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 불만이라기보다는 대사에 서울에 살았으면 우리 달랐어? 이렇게 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정이는 자기의 해방의 조건이 서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다. 음,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를 나누는 것도 이제 서울 중심에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변방으로서 경기도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서울로 가고 싶어 하고, 직장도 정규직, 물론 이제 차별이 있지만, 아무튼 어떤 그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 게 있고, 차가 있어야 되고, 음, 내가 그 안정적인 부를 축적해서 경제적인 독립? 요즘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뭐 유튜브에서는. 그런 걸 이뤄야 되고, 그 창의 그 옆자리, 그분처럼, 여자분처럼, 정아름? 정아름. 그런 어떤 서울 중심, 서울이라고 불리는 그런 룰, 룰 안에 다 들어가서 살거나 거기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면 불행하거나 힘들거나 그래서 거기 중심으로 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초반에 삼남매도 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아닌 자기만의 방식으로 좀 해방을 하려고 했다 결국에는 특히 미정이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뭐 구씨랑 정말 뭐 나중에 계속 영원한 사랑을 하든 안 하든 그 미정이는 계속 해방을 하고 있어. 해방이 완결이 되지 않아도 계속 해방을 하고 있는 자체로 뭔가 잘 살 것 같다. 미정이는 미정의 모습대로 이게 누가 이렇게 정해놓은 그런 프로토타입의 그 행복이나 해방 그 광복의 모습이 아니어도 자기만의 해방을 계속 도모하고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질문이 뭐였죠? 우리 지금 무슨 얘기해야 되지? 아니, 지금 뭐 간접 희망과 포인트, 차별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 처음에 얘기를 할 때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해요. 주변에 권하면서 이 드라마가 좋아, 이 드라마 보면 좋겠어, 꼭 봐, 라고 얘기를 할 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1, 2편은 견뎌. 라고 하거든요. 느리게 가. 지루할 수 있어. 라고 근데 1, 2편 하나도 안 지루했어요. 그러니까 1, 난 2편이랑 오히려 초반이 재밌었고 저는 지나면서 좀 약간 지루해지던데. 그랬구나. 나도 솔직히 말해서 1, 2편 안 지루했는데 저는 처음 본 스미리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좀 마음을 먹고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저도 드라마를 오늘 1, 2편 다시 봤는데 하나도 안 지루한 거예요, 진짜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지금. 1, 2편에 다 끝났어. 그냥 1편에 인물 소개가 다 들어가 있고, 인물이 공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안 지루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그리고 이거는 주인공이 한 사람이 아니야. 집단 주인공이야. 주인공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이 사람들 전체 관계나 공감하는 것들이 좀 필요해. 그런 추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 저도 같이 사는 박풀공행하고 얘기하다가 이 드라마를 좋아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 내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지점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는 공감의 지점이 있다. 나의 부끄러운 어떤 면을 건드린다. 그게 되게 공감이 되는데 그런 원초적인 거를 건드리는데 그것을 또 환타지 같은 걸랑 잘 버무렸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도 환타지인데 그 부분적으로도 환타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다. 재밌다. 이 관전 포인트라고 하긴 좀 웃기네요. 그게 전체적인 거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주변에 또 권하는 사람들이 또 강력한 제 주변에 이걸 권하는 사람이 저 말고도 또 있더라고요. 그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 권하면서 몰아보지 마. 이건 몰아보면 안 돼. 이 삶의 내 지금 생활의 속도랑 방향 속도랑 맞게 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사실 뚝딱이도 우리가 권해서 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를 이 팟캐스트를 여기에 위해서 그 아이템이니까. 직업 의식으로 잡으로 봤죠. 그래서 쥐압으로 보신 분은 어떤가요? 이런 저희가 좀 제가 미안하네. 말하는 이런 포인트들.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거 안 보냐 이 얘기는 이제 몇몇 사람들이 그냥 오다 가다 만날 때 이제 했었고 재밌다 그래서 저게 재밌나 보네 그냥 그랬는데 사실 저는 나의 아저씨도 그렇게 이제 중간에 조금 보다가 거의 초반에 보다가 말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재밌게 보지 끝까지도 이제 보려고 많이 몇 번을 노력했으나 힘들어가지고 이제 중간에 스톱했는데 이게 또 그 작가라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저는 또 오해영도 초반에 보다가 뭐야 이러고 안 봤던 사람이라서 이거 재밌나 다 사람들이 재밌다고 하네 재밌나 보네 그냥 그 정도로 있다가 그래 그냥 다 재밌다고 하니까 일단 나도 봐야지 말이라도 섞겠다 사람들이랑 싶어가지고 보긴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마치 이거 주제로도 이제 정해졌고 하니까 그러면은 확실히 봐야 되겠다 해서 봤는데 뭐 1, 2화가 너무 재미없다고 이제 그 하와이 이모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재미가 없으려나 이러면서 봤는데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재밌잖아 이러면서 1, 2화도 한 4화, 5화 이때까지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보다가 근데 이게 저는 중후반으로 가면서는 약간 좀 탄력을 잃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지루하다 싶을 때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이 오니까 약간 동태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똑같은 감흥으로 보진 못했으나 저는 초반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최리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서 1, 2화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1, 2화에 나왔을 때의 그 인물들의 상태가 다 좋지 않거든요. 막 창이 뭐 헤어져. 애인이랑 화가 나 있어. 화가 나 있고 기정이 막 계속 막 찡찡대. 막 연애하고 싶어 계속 막 연불내듯이 맞아. 찡찡대고 있어. 그리고 미정이는 쟤는 뭐 언제쯤 말을 할까 막 하면서 기다려. 그리고 아빠 너무 막 그 답답해. 그리고 엄마 밥 차리고 엄마도 맨날 짜증나 있고 애들만 보면 눈살이 찌푸려져. 근데 너무 엄마 같지 않아요? 그거 막 맞아. 이야기하는 엄마들 막 자상하고 뭐 자애롭고 막 그런 엄마들 많지 않잖아요. 왜냐면 엄마도 일상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래서 맨날 그 눈살 찌푸리고 너 이거 왜 아직도 안 했냐. 뭐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다 저렇게 땡볕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와서 일하는 척이라도 해라. 이런 이야기. 굉장히 일상의 고단함이 다 묻어있는 상태로 인물들이 나오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를 이제 소개하는 게 1, 2화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재미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미없고 지루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 아까 체리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분이 그 이 드라마의 속도에 맞춰서 보는 또 재미가 있다라고 하셨던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저 인물들이랑 뭐라고 해야 되지? 친분이 쌓이는 거예요. 그치. 어, 기정이는 이런 애니까 이라든가 예를 들어 기정이 되게 잘 울잖아요. 음, 그 자기 뭔가 이렇게 쪽팔리거나 뭐 자기가 뭔가 잘못을 하거나 하면은 그래도 도리를 아는 애여가지고 기정이는 사과를 하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서 울어. 뭐 그런 씬이 좀 그 나중엔 나와. 계속 좀 반복적으로 기정이는 이런 애라는 게 계속 보여. 그리고 창이는 막 집안에서는 막 못 믿어온 그 허세만 있는 아들놈 같지만 맞아. 직장 생활은 굉장히 성실하게 잘하고 점주분들한테는 막 네 결혼하면 내가 50만 원 한다 막 그래. 이런 덕담도 듣고 굉장히 인정받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정이는 그 사람들이 옆에서 답답하다고 해 해도 이제 자기가 피를 이렇게 속으로는 꾹꾹 참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자기한테 뭔가 비난과 잔소리를 퍼부어도 변하지 않아. 음, 자기가 생각한 기준을 이렇게 꾹 안고 가. 그리고 그거를 지켜내. 그런 좀 뚝심 있는 캐릭터인데 그렇다라는 게 이제 이게 보면서 친분이 생기니까 1, 2화 때의 그 모습
것들이 이제는 아까 아침에 보면서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친해지는 드라마였다, 이 캐릭터들이랑. 그런 생각을 했고, 차별점을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여러 차별점이 있는데, 원근 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이렇게 큰 하늘을 바라보는 거, 멀리 있는 산이랑 들판을 보는 거, 아니면은 그냥 도시의 그 도로를 보는 거. 이런 진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보는 시점 같은 것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그리고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잠깐 뭔가 멍하면서 잠깐 이렇게 쳐다보거나 아니면은 뭔가 혼자 생각을 하거나 할 때 그런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 전개가 있을 때마다 그런 게 좀 보여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좀 그런 점에서 정말 관찰력이 뛰어나다. 우리 일상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난 감독님이다. 카메라 감독님은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야기가 직장 그리고 집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직장 안에서도 뭔가 직장 안에서의 브레이크 타임보다는 일할 때, 그리고 잠깐 탕비실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좋았었던 것 같아. 보통 이제 이야기에 그 사건 같은 거는 막 일상 중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뭔가 어디서 뭔가 떨어지거나 그냥 뭔가 터지거나 외부에서 딱 발생하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건과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직장 생활 내에서 사람들이랑 친분 쌓기 위해서 노력한 거, 밥 먹은 거, 탕비실에서 그냥 잡담한 거, 아니면은 너무 싫은 누군가와 이렇게 대할 때,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줘서 그래서 더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 그 최리가 늘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일상에 8시간 이상은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이 공간과 이 생활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섞일 수밖에 없다. 이 일과 삶을 이거 뭔가 똑 잘라서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섞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최리가 자주 하는데, 그런 딱 그런 드라마가 아니었을까? 네, 그 직장 씬을 뭔가 회피하고 이렇게 일부러 보지 않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면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끌어갔다라는 그런 느낌이 이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네. 삼남매가 집에서 보이는 태도와 그 직장에서 보이는 태도가 너무 다르잖아요. 뭐 미정이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다른 아니요, 그 그래도 미정이 그 승질을 집에서 더 잘 내. 승질은 누가 잘 내죠. 삥또 돌면은, 네. 그래서 염창이도 무서워하잖아요. 네, 눈치 어, 보잖아. 그 슬리퍼 던질 때 네. 맞았잖아. 미정이가 맞았을 때 되게 두려워하잖아. 제 삥돌까 봐. 저도 사회적 자아가 있고 그 직장에서의 내가 있고 집에서의 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아까 캐릭터 얘기하면서 하나 빠진 게 있어가지고 얘기 더 하면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신 여기 동네 친구들 캐릭터로는 석정훈이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얄미운 친구. 얄미워. 너무 연기 잘하지 않아요? 난 진짜 너무 연기를 너무 잘해서 진짜. 이 배우가 조민국인가? 조민국이네. 배우 이름은 조민국인데 음, 위키에서도 좀 찾아볼 수는 없긴 한데 음, 이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해서 너무 찰떡같이 얄밉게 잘해가지고 그리고 막 자기가 그 제자를 막 욕하면서 자기 꽝민이 때문에 죽겠다. 꽝민이라고 제자 죽겠다 이러는데 너는 그렇게 선생이 돼가지고 제자를 욕하고 싶냐. 염기정이 막 이렇게 하니까 얘는 나 동료야 라고 얘기를 할 때 너무 좀 귀여운 거예요. 학생도 동료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 그 뭐냐면 염기정이 너는 선생이 돼가지고 애들을 욕하고 싶냐라고 했더니 어른이 쪽팔리게 그랬더니 여기 석정훈이 누나도 맨날 직장 동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욕하잖아요. 그랬더니 염기정이 동료니까라고 하니까
나는 애들이 동료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게, 예, 좀 어, 다시 너무 생각했어. 와닿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하고 너무 얄미워. 그리고 맨날 그 연기전과 정말 한 대 치고 싸울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가지고, 아, 갑자기 그 이분의 캐릭터가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리고 분장도 음, 분장이라고 해야 되나? 캐릭터, 안경에다가 머리 되게 2대8. 뺀질맞게 어, 이렇게 빌어 넘겼잖아요. 음, 그것도 너무 잘 어울리고 약간 피켓 폴로 셔츠 같은 거 입고 맞아, 맞아. 음. 그래서 너무 잘 표현을 해가지고, 이 직장인들의 그거를 잘 표현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했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웃었거든요. 박장대소를 하면서. 근데 근데 여러분들은 막, 웃긴 포인트 일부러 웃기려고 넣은 것도 있는데 어, 들어보니까 체리는 그런 게 어, 아니한 곳에서도 굉장히 많이 웃었어. 예를 들면, 웃음이 많아. 웃음이 많아. 아니, 여러분, 나는 사실 그 마지막 회에서 염창이가 리턴 투 파라다이스 얘기를 해요. 오드완한테 자기 그 카페 하는 네네. 축구 아 선수. 그건 웃긴 부분이에요. 네, 아, 맞아요. 웃기지 않았어요? 왜 한참 듣고 있다가, 아, 이 새끼 이거 고등학교 때 청불 받네.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난 그것도 웃겼고, 그리고 염창이가 주로 유머를 담당하는 것 같은데, 염창이가 롤스로이스 받을 때, 어, 제발 연기 열쇠만 너무 있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할 때, 네. 받아가지고 그랬을 때도 나는 좀 웃겼던 게, 정말 제발 얘기하지 말라고, 열쇠만 있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때 구시도 웃겼어. 나 금방 서울 갔다 왔는데, 라고 얘기해가지고. 난 그런 거 안 웃겼어요? 뚝딱이는 전혀 안 웃겼나요? 공감 제로 뚝딱. 아, 그래요? 나만 웃겼구나. 아, 아니 나는 웃긴 부분이 맞아. 어, 예. 난 근데 그것도 쌤이 웃겼고, 100이면 난 한 50 어, 정도의 웃김을 어, 느꼈습니다. 예. 아, 그쵸. 웃긴 부분이에요. 어. 예. 아, 이거 스포일러, 아주 큰 스포일러인데, 엄마가 죽고 나서 아버지랑 밥 먹으면서 염창이가, 우리 어, 화목한 가정이 두번 될 수 있습니다. 난 그것도 너무 웃겼는데, 그래서 뭐라고? 천사잖아요. 화목한 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 하고 차 아, 사서 그 웃겼어? 나는 웃겼는데. 그 다음에 바로 장면이 차를 타고 바닷가로 가는 장면이에요. 이 음, 장면 어땠어요? 나는 이 장면 그 스미리랑 잠시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나요? 좋았어요. 예. 아니, 너무 우리만 얘기하고 있어서 쌤한테 아니, 미안하네. 뚝딱이는 강제로 봤기 때문에 지금 미안해, 뚝딱. 아, 아니에요. 제가 더 또. 모닝쇼 아니, 때랑 완전히 다르네. 제가 프로가 아니어가지고 또 좋아하는 거는 신나게 얘기하는데 네. 안 좋아하는 거는 또 이렇게 입을 이렇게 꼭 닫게 되네요. 아직도 두 분 얘기하시는데 또 제가 괜히 또 초칠까봐 또 이렇게 네. 조용히 아니요, 초 쳐도 돼. 얘기합니다. 강요하지 않을게요. 어, 네. 그 바다 보러 가는 장면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보통 좀 그런 큰 에피소드처럼 보이거든요. 이 가족이 처음으로 바다를 보러 간다라는 게 근데 막 그 큰 에피소드 같은 거를 그냥 툭 던져놓는 듯한 방법으로 이렇게 배치한 것도 좋았고 어, 일단 그게 제일 좋았었던 것 같아요. 막 그게 대단하게 정말 어떤 사건의 우리 관계의 전개, 전환 뭐 이렇게 크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냥 차 가족이 화목하려면 4인 가족이 화목하려면 차가 있어야 해요. 하고 다음 씬 어디론가 가고 있다. 근데 이 정도로 바다로 가는 걸 표현을 해서 좋았고 바다를 걸을 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대화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최리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천호진이 그 계속 동공이 흔들리거든요. 이렇게 애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에 뭔가 이랬었던 건가라고 이렇게 뭔가 계속 동공이 흔들리고 표정이 너무 밝지도 않고 안 좋지도 않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아빠의 아빠가 변화하는 그런 씬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뭔가 크게 느끼는
그래서 그 부분에 천우진의 연기가 참 좋았고, 이제 저는 그냥 그 창희 같은,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다 이 미정이도 그렇고 기정이도 그렇고 그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이 가족을 좀 이 우리의 유대감, 연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뭐 등갈비도 그 등갈비 뭐라 그러지? 찜? 찜이 아니고 물에 넣어서 삶던데 네. 수육. 등갈비 수육에다가 엄마 김치 꺼내서 이렇게 해 먹고. 근데 그게 1화에 나오더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너 그때 봤네? 그때 안 음. 봤었나 봐. 1화 때는 그 장면을. 아, 이게 뒤에서 대사가 보지 없으니. 않았겠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대로 해서 좀 잘 차려 먹고자 애쓰는 걸로 그것도 하고, 이제 창희는 아빠를 좀 돌보면서 우리 가족 화목할 겁니다. 라고 이제 어떤 자기의 포부를 이렇게 드러내고, 그런 게 이제 가족 안에서도 이제 세대 교체가 되면서 역할들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 거를 굉장히 좀 힘들면서도 힘들구나. 저 부분은 나한테도 올 상황일 텐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봤는데 그래도 창희처럼 뭔가 힘을 이렇게 크게 내는 애가 있으면 참 좋겠다 집에.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그걸 본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 바다 가자는 얘기도 왠지 창희가 했을 것 같아. 그렇죠. 기정이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창희가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저런 사람이 있으면 좋지 집에. 약간 그런 생각을. 아니 저도 그 차가 있어야지 이제 가족이 화목해진다는 얘기 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차가 없으면 화목해질 수 없습니다. 나도. 왜요? 가족은 차가 있어야지 화목한 가족이에요. 아, 진짜? 아, 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 듣고 진짜 맞는 말이지. 그래 맞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차 타고 그제서야 이제 아마 처음 여행 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바닷가 여행 가는 큰남매를 거 데리고. 보면서 그래 차가 있어서 어찌됐건 그 창이가 계속 차 사야 된다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그 차를 가지고 가족이 같이 남들 다 하는 거 하고 살려면 너무 필요한 게 많은데 이제 차를 가지고 같이 이제서야 약간 정상 가족에 편입된 느낌? 남들 다 하는 그런 중산층 가족의 편입된 느낌으로 가족이 다 같이 차 타고 바닷가로 여행도 가고 이런 거 보면서 그냥 그 말이 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차가 구시 대화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구시 대사 중에 연미정한테 평범하게 살아. 나는 지독하게 평범해? 지긋지긋하게 평범해? 이러나? 그랬을 때 평범은 같은 욕망을 가질 때 그럴 때 평범하다고 하는 거야. 너처럼 추앙, 해방 같은 거 말고 남들이 다 다 갖는 욕망? 니네 오빠처럼 끌어야 되는 유모차를 가져야 되는 여자들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거처럼 진짜 그 중산층이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지? 행복해지려면 차가 네 있어야 되는 건가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나도 막 봐요. 운전 연수 받아야 되나 막 그 생각했다니까. 아니,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 맞아. 아니 그리고 그냥 그런 생각 이거 보면서 또 이제 저는 꽂힌 게 어쨌든 차도 있어야 되고 너무 이 정상 가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획득해야 되는 아이템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남들처럼 사는 거 진짜 힘든 일이다. 그냥 그런 생각도 들었고 여기에서도 이제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로 나오지만 결국에는 또 엄마 죽고 나서 다 서울로 가고 애초에 경기도 살았을 때도 이 남매 셋은 따지고 보면 서울에 창희는 그래도 편의점이라는 어떤 대기업 리테일 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거고 기정이도 뭐 설문조사하는 그 리서치 회사의 그 팀장으로 이제
말하자면 번듯한 직군에 있었던 거고, 그거 뭐 나그 생각했어. 미정이도 마찬가지로 뭐 계약직이라고는 계약직이지만, 하지만 그 카드회사, 대기업 카드회사의 그 디자인 음. 팀에서 되게 셋 다 직업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셋 다 그러니까 보면 서울에서 일하잖아. 그리고 셋 다 서울의 사대문 안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아니, 강남에서 버스를 타는 거 강남 같아. 보면은 어. 사대문 아니나 강남에서 일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은평 같은 데는 아니라는 거지. 그쵸. 제가 양천도 미안해요, 아니고. 은평 아니 근데 제가 은평에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서울도 서울 여기저기가 있지만 어쨌든 서울 강북이나 뭐 이런 데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들 보란 듯이 이제 좋은 회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는 거라서 사실 그냥 그 자매나 그 엄마 아빠는 거기서 이제 밭도 하고 싱크대 공장도 하면서 주거를 다 거기서 해결하지만 자식들은 어쨌든 집이 뭐 아파트나 뭐 이런 건 아닐지라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잠만 자는 공간이긴 한 거예요.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평일 낮에는 항상 이제 서울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밤에 들어와가지고 자고 다시 또 아침에 일찍 서울로 나가고 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결국에는 뭐 이제 그게 해방인가 해방이 이런 건가 싶기도 한 게 서울로 결국엔 가서 근데 너무 웃긴 게 그 서울에서 다 자취를 하는데 저는 맨 처음에 자취집인지 몰랐어요. 너무 그 경기도 집이랑 똑같이 인테리어를 하고 살아가지고 9옥에서 살잖아. 빌라 9옥. 9옥 아니 빌라. 그래서 이게 그 똑같이 해놨네 인테리어를 자취하는 집인지 몰랐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이들이 해방을 한 게 과연 진짜로 서울로 다시 부모님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 것도 해방 일지의 어떤 해방의 과정 중에 하나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드라마에서 제일 그 보통 사람들이 가진 욕망에 굉장히 충실한 거는 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이가 그 집도 그 자기는 이제 서울에 살고 싶고 마지막에는 서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또 막 공부도 하고 맞아. 그 대사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편의점 알바생이 서울에 3대가 살아야지 서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근본부터 또 따지는 사람들도 있긴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경기도민으로서 뭐 서울에 지금 살고 있지만 계속 경기도민이라고 하고 싶은 거는 어, 저는 경기도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 세리스처럼 이제 그 부산이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은 또 너도 서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대충. 이게 경기도민의 비애예요. 난 경기도 사람인데 서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서울 사람들은 내가 서울 사람이라고 하면 네가 무슨 서울 사람이야 경기도 사람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나는 서울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없는데도 좀 네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게 오해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너 왜 서울 사람인 척해 해서 아니 난 서울 사람인 척한 적이 없는데 나는 경기도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게 이게 다 집값 때문인가 결과적으로는 싶은 게 집값? 되게 서울 사람과 서울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항상 사람들은 되게 구분하고 싶어하고 라벨링을 서울 사람인 것과 나머지 서울 사람이 아닌 어떤 서울 밖의 사람들을 그리고 서울 밖에도 이제 서열이 있죠. 서울로부터 가까운 거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있는데 그게 좀 되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편의점에서 그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3대가 서울에 살아야지 할아버지 때 그래서 본인은 할아버지 때부터 서울 살아가지고 서울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보고 그치 맞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이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도 좀 재밌게 보긴 했는데 그냥 서울 도대체 뭘까 다들 서울 살고 싶어 하는데 물론 서울이 되게 좋긴 하죠. 모든 인프라와 문화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 한데 그냥 이거 보면서도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기도민 뭘까? 서울은 뭘까? 경기도민 너무 애매하다. 경기도 사람 정체성 너무 애매하다. 많이 들었어. 그 추리가 아까 얘기한 그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욕망하는 그 집합이 이제 서울인 거잖아요. 서울에서 살고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이제 부모가 서울에 있고 나도 계속 서울에 살고 이제 좀 서울이 약간 그런 의미 같고 아까 그 윤도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 사는 저 삼남매는 해방을 했을까? 그냥 봤을 땐 아니잖아. 그냥 그 14회쯤에서 끝났으면은 글쎄, 모르겠어. 근데 아니잖아요. 해방하지 않았잖아. 근데 계속 해방 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참 많이 시원하게 완결짓진 않기로 했나 보다. 약간 좀 그렇게 봤었어요. 근데 아까 최리는 바닷가 얘기를 하시려고 했죠? 예. 아, 하실 바닷가요? 건가? 제가 이 드라마를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면서 예술 영화 같다, 뭐 예술 영화 이렇게 구분 짓는 거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게 생각한 몇몇 장면들 중에 바닷가 장면과 구시하고 연미정이 그 갈대밭 동산을 오르는 음,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음악이나 이런 씬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뭐 예술 영화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게 바닷가 장면도 약간 어떤 스냅 사진처럼 처리한 이 가족의 유일한 추억거리 같은 그런 사진, 빛바랜 사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좀 느껴졌었고, 구시하고 미정이가 산을 오를 때도 내레이션도 그렇고 되게 약간 처리 자체가 되게 예술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키스씬이 나오잖아요. 저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도 아직 대답을 못 하겠는데, 구씨하고 미정이가 그런 스킨십이나 진한 애정씬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예전에 스컬리와 멀더처럼 둘이 정말 친밀하고 좋긴 좋은데 그냥 따로 내 안 보는 데서 했으면 좋겠다. 해긴 해도 된다. 하면 좋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근데 키스씬도 되게 보통의 키스씬 같으면 엄청나게 좀 클로즈업 넣어가지고 뭐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교신하는 장면 많이 진하게 보여줬을 텐데 그냥 빼더라고요. 사진을 빼고, 아니 그러니까 카메라 빼서 하늘로 보내서 그렇게 처리한 게 저는 되게 되게 좋았거든요. 이후에 15회, 16회도 그렇게 애정씬이 크게 없어서 정말 없더라. 어? 정말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정말 좋았고, 그때 이제 14회 때 갑자기 생각나는데, 스미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잘생기지 않았어? 구시가 이렇게 얘기할 아, 때, 미정. 처음으로 미정이가 큰 소리로 웃는다고. 한 음, 번도 큰 소리로 웃은 적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큰 소리로 웃는다고 그래서 15회, 16회 때 정말 큰 소리로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미정 씨가. 많이 그래서 웃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좀 잘 처리했고, 그리고 앞에서부터 계속 깔아왔던 것들 중에 제가 아까 놓친 게 있었는데, 엄마의 이 드라마가 유난히 밥신이 많아요. 그리고 뭐 직장에서도 먹고, 집에서도 먹고, 밥신이 맞아. 되게 많은데, 저는 집에서 먹는 밥신을 계속 그렇게 내보낸 게 엄마가 죽고 나서 장지에서 왔을 때 밥상, 그 밥상을 보고 눈물이 확 나면서 그냥 같이 박불공이랑 같이 봤는데 박수를 쳤거든요. 와, 이거 저거 보여주려고 앞에 그렇게 구축했구나. 엄마가 그렇게 밥을 해대고 반찬을 하고 고구마 줄기, 콩잎 막 이런 거 하면서 그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또 경상도 사람이라서 콩잎을 먹어가지고 근데 콩잎을 엄마 고향은 어딘데 그렇게 콩잎을 했대? 그러니까 콩잎이 있더라. 근데 내가 부산에서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그 콩잎은 요즘에 안 나오는 철이라 가지고 부산에서 사온 건 된장에 절인 콩잎이라서 네. 여하튼 네. 실망을 했고요. 여하튼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었어요. 제 그 애정씬에 대해서 더 얘기할 게 있으면 뚝딱이님이 얘기해 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제가 아니, 말을 아니 저도 그 밥 먹는 장면이 좀 그냥 밥 먹는 장면에서 좀 편안함이나 약간 익숙함 같은 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안정감이나 저만 그런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밥 먹는 장면이 나오는 게 좋거든요. 저는 드라마든 영화든. 저도 근데 밥 먹는 장면에서 유독 약간 저도 이제 그 고정관념일까? 아니면은 나한테 그냥 익숙한 건가? 이 문화가? 그냥 그 밥 먹는 장면이 가족이라면은 어떤 이래야지 하는 그런 안정적인 가족 모습?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창희 말처럼 그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항상 밥을 같이 먹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항상 저 드라마나 이런 데서 이제 밥 먹는 장면 나오면 이제 좋아하는데 요번에 유독 그게 많이 나오고 엄청 밥 먹는 게 또 실제로 그냥 우리 생활 밥상처럼 많이 나와서 소리도 그렇고 그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되게 밥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게 좀 좋았어요. 그냥 네. 그 그, 창의도 예, 응? 그 막 식구라는 걸 되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1, 2화에서도 식구라는 말을 창의가 계속 많이 쓰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또 봤는데 이제 그 밥 먹을 때 우리가 다 좋은 얘기만 하지 않고 이제 잔소리도 듣고 이제 그 차 얘기할 때는 아버지 막 부르르 떠시고 이제 불편한 상황이 생길지라도 어떤 가족끼리 불편했어도 밥 먹을 때는 그래도 모여 앉아서 먹고 싫든 안 좋든 밥은 먹어야 되니까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서로를 연결시켜 놓고야만은 그런 게 있고 그 구씨도 처음에 같이 밥 먹을 때 아빠가 그렇게 구씨를 챙겨. 엄마도 그렇고. 막 반찬도 가까이 주고 술도 구씨 따라주고 구씨 밥 먹으라 해라. 밥 안 먹으면 되겠냐. 이렇게 구씨를 계속 돌봐. 그리고 그게 제일 잘 보여. 밥 먹는 씬에서. 그래서 구씨가 화류계로 다시 돌아갔다가 또 이 삼포를 그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비단 미정이 때문만은 아니고 뭔가 자기가 잠깐이어도 뭔가 휴식을 취했었던 공간 그리고 뭔가 자기를 챙겨주는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았었나? 좀 그런 생각했고 밥상이 좀 그거를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엄마 돌아가시고의 그 밥상 굉장히 초라한 밥상 체리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스팸 구워져 있고 막 어이집에 아침에 흩어져 있고. 아침에 계란 후라이 겁내 막 이렇게 산처럼 쌓아놨는데 먹고 가지도 않아. 그런 밥상이었다가 또 애써서 아까 얘기한 막 등갈비 수육해서 다시 엄마 있었던 때처럼 잘 해 먹고자 이렇게 막 애쓰는 그런 밥상 또 있었지만 잘 안 됐겠지? 응. 했지만 아빠가 재혼하고 새어머니랑 아빠 생신 때 또 크게 차려 먹잖아요. 그리고 또 새어머니가 그 새로 오신 엄마가 동치미 진짜 맛있는 거 맞아. 있다고 또 꺼내 오시고 그런 게 이제 뚝딱이가 얘기한 안정감이라든가 뭔가 누군가 나를 돌보고 있고 보살피고 있고 나도 그렇게 그거를 좀 자연스럽게 어색하지 않게 좀 챙길 수 있는 공간이 밥상이었던 것 같다. 재혼을 잘하셨더라고. 잘했더라고. 나는 약간 편견이 있었어. 잘했더라고. 그 아줌마 괜찮더라고. 재혼을 잘하셨고, 저는 그 장면도 되게 웃겼는데, 니네들은 결혼 안 해도 된다.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니까, 두 번 결혼하신 아버지가 하신 얘기는 아닌데요? 라고 또, 염창이가 또 유머를 하셔가지고, 난 너무 웃겼는데, 또 그 아버지가, 염재호가 되게 진지하게 받으시면서, 내가 두 번 결혼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전 싫었어요. 네, 말씀해주세요. 싫었던 포인트. 저는 그거 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재혼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왜 결혼했어 그러면? 자기 결혼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할 거면? 없었어. 엄마가 동치미 그러니까, 하러 가셨어. 가니까 나갔잖아요. 동치미 응, 가지러 가니까 응. 나갔는데 그 옆에 있고 없고와의 별개로 아, 그러면 이제 결혼을 왜 한 거냐 이거죠. 염지호 씨는. 아니 혼자 살기 그러면은 혼자 자기 아닙니다. 더 아니지. 말하자면 무슨 포인트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포인트 필요합니다. 네, 무슨 포인트인지 알겠습니다. 왜 결혼한 거야? 결혼 2번씩이나 했으면서 왜 자식들한테 혼자 살라고 하는 거야? 옆에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돼? 그 재혼하신 분은. 그런데 조금 더 포장을 하면 그냥 자기가 그 한 번 결혼을 하고 두 번째 결혼했을 때 마음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많이 뭐라고 의존. 의존이었고 또 나쁘게 말하면 부려먹었는데 음, 그런 것들이 그런 의존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생겼던 거고 그래서 그 의존성 때문에 재혼을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보러 나갈 때 창희가 계속 선보기를 원했고 피부과까지 추천했을 때 그때 또 친구가 얘기를 하거든요. 초등학교 그 교사 친구가 난 너희 아버지가 피부과까지 갈 줄 몰랐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엄마의 빈자리, 그러니까 첫 번째 엄마 곽혜숙의 빈자리를 너무 크게 느꼈던 나머지 재혼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그렇게 의존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때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니네들은 독립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보장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 결혼을 독립성을 가져라. 그게 이게 짝꿍이 있든 없든 좀 그렇게 봤고 그 사실 결혼에 대한 잔소리는 엄마가 되게 많이 했잖아요. 아빠는 사실 그런 말도 안 했고 근데 아무튼 아빠가 처음으로 좀 결혼에 대해서 자식들한테 얘기한 씬이었고 그 엄마가 없을 때 좀 그런 얘기를 엄마의 마음이 되어서 한 느낌이랄까 뭐랄까. 그동안 엄마가 했던 얘기 내가 그냥 나도 한번 결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느낌? 아빠가 이전에 엄마가 되어서 좀 해주는 얘기 같은 그 포장을 해보네요, 또. 그랬어, 아니야, 저도.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결혼했고, 솔직히 말하면 좀 필요에 의해서 이제 자기가 계속 의존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구제가 느껴졌기 때문에 또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자식들한테도 너네는 이렇게 살지 말고 이제 독립적으로 스스로 챙기면서 살 수 있도록 누가 있건 없건 독립적으로 살아라. 이 의미에서 한 얘기 같긴 한데, 그냥 듣는데 또 약간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건 그래. 그 이제 음. 새엄마 없을 때 이 내 가족끼리만 하는 얘기로 한 거잖아요, 또. 저 이제 엄마 있으면 못할 얘기기도 하고 또 못하니까. 엄마가 있으면 그 새엄마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거고 네 명만이 이제 갖고 있는 그 아직 그 가족의 또 테두리가 있어서 새엄마가 알면은 섭섭할 일이지. 근데 뭐 결혼을 해서 안 좋다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내가 어. 결혼해서 안 좋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약간 저런 포인트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 같이 사는 박풀고개는 밥 먹는 장면 자체가 환타지다. 요즘엔 누가 식구들이 저렇게 밥 같이 먹냐 이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집에 내려가면 그렇게 밥을 먹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당연히 그렇겠지만 뭐 그렇게 먹고 이제 저는 이제 엄마랑 이 사정이 이제 엄마랑 언니만 있는데 엄마랑 언니는 늘 안 좋아. 그래서 그 사이에 내가 끼어서 먹어. 그래서 그 밥상에 그 뭔가 휴전의 의미, 밥상이란 것은 아, 휴전이자 뭔가 중재, 뭔가 협상의 의미도 있고 챙겨주는 것도 있고 이제 밥상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할 때만은 밥상에서만은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 그런 룰, 뭐 그런 거를 이제 잘 표현을 했다, 잘 느껴졌다. 좋네요. 예. 그 저희가 거의 이제 2시간 육박하고 있는데요. 그 뭐 얘기 뭐 많이 저는 했네. 명대사를 좀 얘기를 했어요, 앞에. 근데 제가 또 유머 코드를 말 못한 게 하나 있는데 그 평범한 거 얘기할 때 구씨가 그러면서 니네 아, 오빠 말처럼 끌어야 되는 유모차를 가져야 되는 여자들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라고 하는데 그때 연미정이 갑자기 애는 업을 거야. 난 너무 웃겼는데? 여러분 안 웃겼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웃기다고 표현하지 않으려고 그래. 이정이답다. 이게 뭐냐면 되게 내가 자꾸 봉준호를 얘기하는 게 봉준호가 이상하게 심각한 장면에서 웃음 코드를 넣어가지고 이게 좀 이게 삑사리의 미학?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게 약간 이게 그 심각한 장면을 약간 이게 무화는 아니고 약간 이렇게 균형을 맞춰준달까?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좀 되게 웃겼는데 하여튼 그 대사가 너무 좋은 대사였는데 갑자기 애는 업을 거야 이러니까 너무 나는 그 좋은 대사, 그 애는 업을 거야도 굉장히 저는 진중하게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미정이의 그 꼿꼿함. 음, 나는 그 이 애는 업을 거야가 그냥 이 분위기를 뭔가 이렇게 전환하고자 하는 얘기도 아니고 예, 저도 동의합니다. 미정이는 이 생각을 오래전부터 한 거야. 나는 애를 낳으면 등에 업고 키워야지를 갖고 있었던 아이여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말이었고 그 음, 얘기를 뱉으니까 구씨가 약간 아이 네가 그렇지 약간 그런 표정을 짓거든. 음, 그래서 나는 저는 그 그게 생각했어요. 유모차 끌고 다니는 게 왜 나빠? 아 그렇기도 유모차 하다. 예, 끌고 다니는 그러니까 게 아까도 왜 나빠? 그 여자들이 그 유모차 끌고 다니고 싶어하는 여자들처럼이라고 이제 표현했어도 그것도 좀 유모차 왜? 끌고 다니는 게 나쁜 건가? 그런 아, 욕망이 있는 게 나쁜 건가? 근데 우리 앞에 음. 창의가 그런 요즘에 뭐 정치적으로 올바른 단어는 유아차이긴 한데 그런 음. 얘기를 했어요. 유모차 얘기를 했어요. 나 그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 차이가? 나도 기억 안 나는데요. 그리고 갑자기 니네 오빠처럼 유모차 뭐 이런 얘기를 아니 하더라고. 제 생각에는 오빠는 차 가지고 싶어 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맞아, 음. 이 유모차든 유아차든 그 유아차를 끄는 것 자체가 아니고 이 유아차에도 브랜드가 있잖아요. 나도 브랜드를 얘기하는 것 같긴 했어. 네, 그러니까 자기 과시 차원에서 이제 남들한테 보여주는 그 육아 아이템으로 유아차가 가장 고가여서 그거에 좀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창의한테는 차고 이해했어요. 어. 그 정확한 대사가, 음, 남자들은 내가 끌고 다니는 음. 차고 여성들은 유아차 약간 이게 대명사. 그런 걸로 이제 한 게 아닐까? 정확한 대사가 이래요. 니네 오빠 말처럼 음. 끌어야 되는 유모차를 가져야 되는 여자들처럼. 아, 근데 말처럼 있어가지고 앞에 뭐가 편집이 됐을 수는 있는데, 그 앞에를 빼더라도, 그냥 저희가 그냥 유아차를 끄는 여자가 아니라 끌어야 되는 유모차잖아요. 그랬을 음. 때 저희도 주변에 그런 유모차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유모차가 비싼 거는 엄청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브랜드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음. 그렇게 좀 다르게 살지 말고, 그렇게 좀 욕망에 충실하는 그렇게 평범하게 살라. 중산층이면 자동차를 가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이런 대사로 들리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뭐, 이게 저는 뭐, 애는 업을 거야가 그게 분위기를 전환하는 대사는 물론 아니었다고 생각은 해요. 하는데 저는 그냥 좀 웃겼다는 거, 그래서 좀 좋았다는 거, 이게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라는 거,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랬고요. 네, 좀 기억에 남는 다른 대사들이 있나요? 어, 저는 뚫고 나가고 싶었다는 맞아, 거? 뚫고 맞아. 나가야 된다는 그 대사가 좋았어요. 그 대사가 좋았고, 근데 이게 진짜로 뚫고 나간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물음표. 주인공들이 그래서 뚫고 나간 걸 지금 보여줬나? 그거는 난 잘 모르겠다. 그리고 하와이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저는 그 문장으로 두고 봤을 때 내가 이 드라마가 왜 별로였지 생각해보면 저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이렇게 그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를 싫어해요. 그거를 아, 이런 이제 그냥 자기 혼자 잘 사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건데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교조적인 태도 이런 음. 게 있으면은 드라마가 좀 싫더라고요. 아마 지금 이제 그 대사를 다 계속 이제 듣다 보니까 내가 이래서 이게 싫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래요. 네, 어, 좀 이제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을 폄하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게 자꾸 특별함을 강조하는 방식이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을 폄하하는 방식이면 저는 좀 약간 불쾌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어, 그래서 그게 이제 드라마로 자꾸 그런 식의 대사가 나오거나
그러면 이거 내가 그 지점에서 지금 이게 계속 불편했나 싶기도 하고 또 뭐 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저는 이 드라마가 좀 약간 불편한 게 많았어가지고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면서 아 그래 이런 점은 또 되게 좋았었네 하면서 이제 저도 자꾸 이제 좋았던 거를 자꾸 많이 하고 좋았던 걸 이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저는 이제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싫었을까, 내가 싫었던 건 뭐였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이 드라마가 왜 싫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꾸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좀 생각을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잘 정리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이 나를 자극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내가 왜 이렇게 이 드라마가 싫은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어로 아직 정리는 안 됐지만 예, 그래서 좀 더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좀 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 왜, 어떤 것들이 이유가 있는지. 근데 오늘 이제 두 분 얘기 들어보면서는, 확실히 제가 싫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네, 앞으로도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아니, 근데 말씀하시는 도중에, 네, 거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끌어야 되는 유모차를 욕망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 그쵸? 같고, 그쵸? 맞아요. 아니, 네, 그런 갑자기 것 내가 같고. 유모차 무슨 대변인이 된 것 같긴 한데. 아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뭔가 네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드라마가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얘기들도 있지만 음, 이 문어체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또 여기에 음, 대사들이 다 이제 문어체고 또 나레이션이 이제 되게 많이 나오고 하는데 나레이션은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나레이션 때문에 감정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보는 사람이 이제 훨씬 잘 따라가게 됐고 그 나레이션이 되게 잘 들려요. 드라마가 그 시끄러운 주인공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산만한다거나 캐릭터들이 막 우왕좌왕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되게 정적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나레이션이 그래서 더 귀에 이제 쏙쏙 잘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러면서 주인공 감정을 더 잘 따라가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레이션이 되게 좋았고 그때 들리는 이제 단어들이 이제 어떤 단어들이 다 각자 이제 개인한테 와가지고 꽂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이제 뚫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그때 딱 꽂혀가지고 이 대사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공감도 이제 많이 됐는데 근데 문어체 대사가 이제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게 배우들 입에 다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거는 배우들이 잘 소화를 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거는 되게 소화가 안 된 채로 그냥 입에 그냥 대사 전달이 그러니까 감정까지 잘 전달이 안 되는 느낌으로 그냥 문어체 대사다 보니까 그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긴 했어요. 이게 연기할 때 좀 문어체 대사가 배우들도 힘들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면서도 문어체 대사들이 다들 배우들 입에 그렇게 막 착 달라붙는 것 같진 않아서 차라리 나레이션은 훨씬 더 듣기가 나았는데 좀 그게 아쉽다. 문어체 대사가 좀 너무 많았던 게 아쉽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뭐, 스미리 혹시 기억나는 대사가 있으신가요? 대사가 하나하나 다 좋더라고요. 저렇게 아니, 그 뚜띠님이 문어체 대사, 드라마를 드라마를 추앙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 네, 스미리님이 문어체 네. 대사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그 연기들이 딱 붙는다는 느낌은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그 얘기했잖아요. 구씨도 그 신문 읽을 때, 아, 저래서 안 붙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고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또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민기가 경상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서울말을 쓰려고 해서 좀 어색한가? 이 생각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있었는데, 근데 가장 연기 잘한 사람은 그 천호진과 그다음에 동네 친구들 연기를 진짜.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또 문어체 대사는 아니었으니까 약간 현실 대사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또 마지막에 오늘 마지막 회 때 그 현진이 형이 돈을 갖고 튀잖아요. 튀고 나서 현진이 형한테 전화를 해요, 구씨가. 전화를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논란이 많더라고, 어,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냐면
자라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러잖아. 살아서 다시 살아서 다시 만나자. 만나자예요. 음, 전 성장을 음. 너무 초항했네. 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 돈 들고 튀면은 이제 아, 이분들이 그 화력에서 일하기도 하시지만 조직이 이렇게 갖춰진 곳에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깡패들이 잘, 어, 깡패들도 옆에 있잖아. 이제 주먹 쓰는 분들이 옆에 있잖아. 음, 역할로. 그 진짜 죽여버릴 수 있거든요. 음, 돈 음, 들고 튀었으면. 음,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구씨가 자기가 모은 돈들을 이제 담으면서 음. 현진이 형의 안녕을 기원하잖아요. 그 한대. 환대하잖아. 음, 그렇게 그 이제 미워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실천을 하러 가는 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음성 녹음을 남기고 사람들이 다 그 구씨의 그 대사가 무슨 말인지 다 못 알아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그 단톡 찾아봤어. 그거 드라마에 그 대본. 붙는 톡이 있어요.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다 그거 보면서 쓰는 공개 댓글이라고 해야 되나? 공개 채팅방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다 이제 자라서냐 살아서냐 막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던데 살아서가 아닐까. 예. 그렇구나. 음, 저도 한번 음, 돌려봤거든요. 음, 자라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그 미성숙한 인간임을 자임하고 좀 성장하겠다는 의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이전에 이엘이 이기우 조태훈한테 고백을 하고 나서 팔이 부러지잖아요. 그 장면도 되게 음. 코믹하긴 한데, 그래서 현아랑 얘기하면서 이 나이에도 무럭무럭 자란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는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는 음. 그걸랑 또 연결시켜가지고 아, 자라서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 이게 이제 여기 주요한 어떤 개념 중에 음, 하나가 추앙, 환대, 구원이 아닌가. 환대가 밝게 뭔가 웃는 구시한테 그렇게 음, 환대하라는 얘기를 미정이가 하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게 자라서 다시 만나자라인 줄 알았고, 그리고 그 음,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음, 저 돈은 왕 회장님한테 갖다 주겠지. 갖다 주고, 현진이 그리고, 형, 음, 현진이 형네 가게에서 나온 돈을 그 갖고 가야 되니까 현진이 형이 돌려주지 않으면 사실 원래 쫓아가서 패 죽여서 들고 와야 되는 건데 음, 그렇지 않고 내 돈으로 갚아주는 음, 거지? 그래요. 그러면 뭐, 살아서 다시 만나자인지, 자라서 아니까. 다시 만나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튼 간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500원짜리 동전. 음, 생각해보면 구원이 됐나? 해방은 모르겠고, 구원은 좀 됐나? 해방과 구원의 차이는 뭔지 모르겠지만, 사실 500원짜리 동전이 저는 100원짜리 동전인 줄 알고, 뭐 저걸 죽겠나 생각했는데, 500원이면 좋을 수 있겠다. 그 생각했어요. 나는 음, 뭔가 그 구씨가 가방에 돈을 넣고 혼자 나오잖아.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가잖아. 나는 계속 불안한 거야. 저거 돈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그런 음, 불안하고 약간 현진건의 그 운수 좋은 날처럼 음, 좋다가 안 좋은 일 생길까 봐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난 비극으로 끝날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10초 뒤로를 계속 눌렀어. 진짜? 네, 그거를 이렇게 너무 쫄깃해져서 보지 못하고 그래서 아,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동전도 그거를 줍다가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 생각은 했어. 혼자서 너무 조마조마해서 죽을까 봐 구씨가 그리고 막 그 다음 시에서 또 혼자 길에 들고 가. 저 누가 채가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미정이가 웃으면서 끝나서 다행이다. 맞아요. 가슴을 쓸어내. 네. 근데 저는 비극적으로 죽어도 교통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하튼 사실 500원짜리 동전이 하수구로 빨려들지 않고 거기 딱 중간에 걸친 것도 되게 마법 같은 일이고 되게 뭐 희망적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죠? 네, 끝난 거죠. 뚝딱이님, 저희 이제 네.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글쎄요. 네. 어, 아니, 저는 오늘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아, 다행이다. 어, 애쓰셨습니다. 할 수 있는 얘기는 네, 다 한 것 같아요. 스미리님은? 네. 사실 한 해 한 해 보면서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이건 뚝딱이를 만드는 정말 안 된데, 이 전체 16회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아직도 못다한 말이 많네요, 저는. 네. 네. 저도 오늘 좀 메모를 해놔가지고 할 얘기는 다 했는데, 뭐, 그 중에 조연 캐스팅 너무 잘했다. 이런 거 좀 네. 놓쳐서 겸손히. 여긴 너무 해주고 싶고, 처음에 편의점 점주 50만 원 염창이한테 결혼하면 아저씨. 부조하겠다. 음. 그래서 그 대사도 되게 너무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내가 50만 원 너 부주한다. 뭐 이런 얘기도 현실적이었고, 그분의 연기도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네, 그 양말 내리고 맞아, 뭐지, 바지 올리잖아. 나 너무 맞아. 공감했거든요. 양말이 요즘 너무 쪼여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맨발로 자주 다니는데, 이 예, 네. 5월부터 맨발로 다니는데, 노화 현상을 고백하시네요. 이게 몸이 붓거든. 예, 그래서 양말 너무 불편해. 음, 제가 오늘 1화를 다시 봐서 그런지 그분 연기가 되게 네.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노른자를 주면서 저는 음, 경기도민이라 노른자를 준다며 흰자만 먹는다며 염창이가 그 얘기를 할 때도 아휴 뭐라고 말하는지 묻고 싶지도 않다. 뭐 무슨 말인지 귀찮아서 묻기도 귀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때도 되게 연기가 좋았고 나머지 뭐 삼식이 김우빈으로 우빈이었어. 개명하신 김우빈으로 개명하신 삼식이 너무 연기 잘했어. 그냥 이미지 자체만으로 되게 어디서 그런 사람을 갖다 놨어. 그러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너 미정이를 만나고 나서 구시가 너 하고 싶은 거 없냐 했을 때 집에 음, 가고 싶습니다. 난 그것도 너무 미안해요. 우리 같이 울었잖아. 난 그것도 너무 너무 귀엽고 지금 나랑 쉐리만 지금 굉장히 신나가지고. 아니, 둘이 얼마나 나의 해방일지를 재밌게 봤으면은 얘기가 끊이질 않네. 이거 무슨 에피소드 하나가 아니라 이거 거의 뭐 분단위로 장면 하나하나 진짜 좋았던 거 다 얘기하네. 하나하나 죄송합니다. 네. 곱씹어야 네. 돼. 뚝딱이 몸도 안 좋은데 마무리를 해야 되고 미안합니다. 네, 하고 싶은 아닙니다. 얘기를 다 괜찮습니다. 했고요. 네, 더 하고 싶지만, 뭐, 자신이 사랑스럽다는 건 어떤 건지, 행복지원팀장, 행복지원센터 팀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미정이한테. 그것도 좀 그 해방일지를 쓰고 나서부터 자신이 사랑스러워진 그 얘기, 그래요. 그런 거 얘기하고 거기 싶고, 동호회 운영이 잘 되더라고요. 동호회 운영 만족도가 높고. 그러게요. 나도 그 생각했어. 음. 우리 직장 같았어. 근데 우리 직장은 지금 동호회 운영 안 하고 있고요. 음. 네. 제가 담당자일 뻔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그리고 뭐 저는 사실 그것도 하나 더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자신이 사랑스러워졌던 연미정이 어릴 때 자기가 쓴 일기를 보고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늘 이런 상태인 줄 알았다. 우울하고 재미가 없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그런 줄 알았는데 어릴 때 일기를 보니 아, 좋아하는 게 되게 많았더라. 이 얘기를 할 때 뜨거운 되게 사람이었더라. 응? 뜨거운 사람이었더라. 뜨거운 사람이었더라. 그 얘기를 할 때 좀 좋더라고요. 저도 지금은 그렇게 제가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내성적이고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뜨거운 사람이었을 때가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희망해 보고요. 그리고 이 네. 정도로 말, 아니, 더 뜨거우셨으면은 실제 유튜브를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요? 팟캐스트 정도가 아니고. 예. 그거는 유튜브는 얼굴이 안 나오는 유튜브니까요.
뭐 이거랑 별반 다르진 않겠지만 제가 편집을 혼자 해야 되는 그런 뭐라고 해요. 자기와의 싸움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랑 지금 같이 하니까 제가 하는 거고요. 지금 매번 할 때마다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도 녹음 전에 네, 좀 심각해지네요. 뚝딱이님 좀 마무리 좀 해주세요. Are you there? 아니 왜? 뭐가 걱정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거는 넣지 말아봐. 아니 뭐가 걱정이야 지금 잘하고 있구만. 네, 고맙고요.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뚝딱이님, 스미리님 감사하고요. 다음에 좀 더 건강하게 또 만났으면 좋겠고. 다음 저희 콘텐츠는 뭘로 할지 결정을 못해서 예고를 못하겠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들어주시는 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고 제가 늘 말씀하지만 늘 뭐 이번에 2회째이지만 같이 수다 떠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의견과 뭐 질문이 있으면 댓글과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연도 보내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런 영화, 이런 드라마 다뤄주세요. 라고 제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메일 만들었습니다. 이메일은 ott.ft.ing@gmail.com이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ott.ft.ing@gmail.com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영어 좀 잘하고 싶었는데 안 됐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합창으로 안녕 하면서 끝낼까요? 합창, 네. 네, 시작. 안녕. 안녕. 안녕.